최근 코로나로 자영업을 영위하시는 분들의 어려움이 이루 말할 수 없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어려운 가운데 코로나 시국에도 돈을 쓸어 담고 있는 업종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전문가들은 한국의 100년 상권이 변하고 있다고도 하는데요. 도대체 어떤 산업이 그렇게 잘 되고 있을까요? 우리도 그런 변화의 바람에 탈 수는 없을까요? 포쇼피디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는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힘든 실정이에요. 그런데 이런 시국에서도 장사가 잘 되는 업종도 있다는 게 굉장히 신기한데요. 그런 코로나 시국에 돈을 쓸어담는 업종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 100년 동안 이어져 왔던 상권이 전혀 변화하는 그런 바람이 불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저희가 젊음의 장소라고 대표되었던 이태원에서 터줏대감이었던 홍석천 씨가 있죠. 홍석천 씨가 이태원에서 전성기 때에는 무려 매장을 7개, 8개 그렇게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바로 얼마 전에 그 마지막 남았던 매장 마이첼시도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홍석천 씨가 얼마나 어려웠다고 하면요, 하루 매출이 1000만원까지 되었던 날도 있었는데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서 매출이 3만원까지 떨어지는 그런 모습까지 보였다고 하네요. 99.7%가 줄어든 거죠. 얼마나 힘드셨을지. 그런데 이런 트렌드가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한 5년쯤 전부터 이렇게 방송계에서 셰프들이 많이 나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이른바 스타 셰프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사실 근데 스타 셰프가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원조가 영국이라고 해요. 제이미 올리버라는 사람이 계시다고 해요. 이렇게 특이한 맛있는 음식들을 가지고 방송에 나와서 굉장히 큰 인기를 끌었는데요. 무려 24살에 스타 셰프 반열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방송에서 성공하고 나자 여러 가지 식당들을 운영하면서 약 20곳의 식당을 굉장히 잘 운영했다고 해요.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 이런 식당들을 줄줄이 폐업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왜 이렇게 식당들을 폐업했냐는 기자의 질문에 레스토랑이 파산한 원인은 많은 원인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중에 굉장히 주요한 이유는 온라인 음식 배달 서비스라고 해요. 이렇게 주요 상권, 임대료가 비싼 곳에 가가지고 음식을 굳이 사 먹어야 하는 이유가 하나 둘씩 줄어들다 보니까 이렇게 고급 레스토랑조차도 힘들어하고 있는 형편이에요. 그런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바로 구독자님들도 말씀해 주셨던 그런 배달앱들입니다. 배달앱들이 지금 요즘에 1, 2년 동안 말도 안 되게 또 성장하고 있어요. 작년 8월만 해도 연단위 결제 규모가 1000억 정도로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게 또 많이 들어서 1조 2천억 정도로 2배 가까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숫자인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불과 2년 전만 해도 이 숫자가 월간 결제 숫자가 약 2천억 정도 밖에 안 됐었거든요. 정말로 엄청난 트렌드가 아닐까 싶습니다. 1년에 지금 50%, 100%씩 늘고 있어요. 배달앱 시장이 커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은 이게 어느 정도 세계적인 추세라고 하니까 주식 투자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신가요? 저는 생각이 요즘에서야 좀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찾아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사실 한번 주식 투자를 한번 생각해 보려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배달의 민족과 요기요가 한 회사가 장악하고 있죠. 바로 독일의 딜리버리 히어로입니다. 약 1년쯤 전에 요기요를 인수했던 딜리버리 히어로가 배달의 민족을 약 5조 원 정도에 구매를 했어요.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은데, 그래서 요즘 해외 주식들을 많이들 사시잖아요. 나도 딜리버리 히어로 주식 살 순 없나? 해서 한번 찾아봤어요. 역시나 구글에 딜리버리 히어로 주가, 딜리버리 히어로 주식, 딜리버리 히어로 시가총액, 딜리버리 히어로 주식 구매, 한국인 분들이 이미 많이 한번 찾아보셨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딜리버리 히어로는 독일 회사인데 이런 독일 회사의 주가를 한번 살펴보니까요, 최근 2년 동안 3배 넘게 올랐죠. 역시 트렌드는 빨리 올라타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 다 느끼고 있는 걸 느끼고 난 다음에 주가를 찾는 것은 조금 약한 것 같습니다. 물론 앞으로 이렇게 많이 오를 수도 있죠. 그런 가정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딜리버리 히어로가 뭐하는 회사인가 궁금해서 한번 살펴봤는데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바로 딜리버리 히어로를 소유하고 있는 회사가 난데없이 또 남아공에 있는 네스퍼스라는 회사인데요. 어떤 회사인가 해서 찾아보니까 원래는 처음에 미디어, 신문으로 시작했던 그런 미디어 기업이라고 해요. 큰 폭으로 성장하고 있는데 어떤 회사일까 한번 찾아봤는데 어떻게 돈을 벌었을까요? 그 이야기를 알려면 지금으로부터 약 10년 전으로 돌아가 봐야 합니다. 지금은 텐센트라는 회사, 중국의 텐센트라는 회사 혹시 다들 아시나요? 시가총액이 약 500조 원으로 중국에서 2위를 다투고 있는 그런 엄청난 규모 회사죠. 이런 회사를 당시에는 2001년, 1999년, 8년 이런 당시에는 마화텅이라는 대학을 졸업한 지 몇 년 안 되는 창업한 회사였습니다.
이 회사의 가장 첫 아이템은 QQ란 채팅 프로그램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PC였죠. 그런데 이렇게 대학을 졸업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마하텅이 QQ를 창업하고 나자 불과 출시 6개월 만에 100만 명이 모입니다. 이게 되게 놀라운 숫자인 게 요즘에야 100만 명 쓸 수 있죠. 요즘에는 뭐 스마트폰 5천만 명이 갖고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만 해도 1999년에 PC를 과연 몇 명이 가지고 있었을까요? 또 중국은 어땠을까요? 그런 인프라 속에서 6개월 만에 100만 명을 얻은 건 정말로 경이로운 일인 것 같아요. 이렇게 창업을 한 지 얼마 안 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렇게 100만 명이 모이고 나니까 서버 비용이 너무나 절실해지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런 필요를 딱 감지한 네스퍼스 회장님이 계시죠. 우리가 돈 좀 있으니까 투자를 하고 싶다고 이렇게 텐센트를 찾아옵니다. 텐센트가 당시에는 굉장히 자금이 부족한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네스퍼스는 이런 그 텐센트한테 굉장히 자신들한테 유리한 조건으로 투자를 하기 위해서 협상안을 이끌어냅니다. 당시 자료를 한번 찾아보면요, 무려 370억을 투자하는데 지분의 46%를 가져갔어요. 희석돼서 최종적으로는 한 30% 정도가 되었어요. 370억을 투자해서 약 절반을 가져갔는데 지금 그 주가가 시가총액이 500조 원에 이른다고 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500조 원에 이르는 회사입니다. 그 회사를 지분의 절반 가까이를 300억 정도에 샀다가 아직도 30% 가까이 들고 있는 셈이죠. 이렇게 네스퍼스가 돈을 번 회사가 되었는데, 그런 돈을 번 회사로 전 세계적으로 앞으로 미래에 유망한 먹거리들을 찾아서 인수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은 일본의 손정희 회장이 비전 펀드를 운영해가지고 전 세계 곳곳에 기업들에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과 굉장히 비슷하다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결과로 특히 주목하고 있는 시장은 저희가 살펴봤던 딜리버리 시장인데요. 한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얻기 위해서 여러 회사들을 인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배달 시장이 연평균 50%씩 성장하고 있는데 딜리버리 앱 시장을 선점하고 있다고 하니까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에는 이 네스퍼스 회사가 어떻게 될지 알기가 어렵네요. 네스퍼스까지만 알아보면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딜리버리 히어로나 아니면 또 네스퍼스라는 회사가 남아공이나 독일 회사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저희가 주식을 구매하기엔 조금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코로나 시대 때 주식 투자를 해볼 수 있는 또 아이디어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살펴볼 게 외식 산업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해요. 코로나 직전까지만 해도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점 수가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면서 이게 외식 시장이 포화에 이르지 않았나, 경쟁이 너무 심하다, 그런 이야기 많이 했었어요. 근데 코로나가 터지고 완전히 이야기가 다르게 전개되고 있는데요. 주요 상권이 아니라 주거지 인근의 프랜차이즈들은 오히려 매장이 더 늘고 매출이 느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고 해요. 특히 이렇게 배달에 최적화되어 있는 치킨이나 분식류, 곱창, 닭발, 이런 산업들이 특히나 상승세라고 하는데요. 이런 기세를 모는 강력한 회사가 하나 있습니다. 최근에 교촌치킨의 실적이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 실적이에요. 원래도 교촌치킨이 치킨 업계에서 굳건한 1등을 자리하고 있었는데요. 5년, 6년 전까지만 해도 이런 실적이었던 회사가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었죠. 코로나를 맞이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기업 가치가 치킨집 회사 하나인데도 불구하고 4천억에서 5천억 정도 하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상장을 해가지고 일반 사람들이 주식을 살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교촌치킨을 창업하신 분이 주식의 95%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창업을 해서 4천억에서 5천억을 손에 거머쥐실 거라고 하니까 정말로 이렇게 음식점 하나도 굉장히 잘 하다 보면은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진짜 어떤 중견기업도 부럽지 않은 그런 엄청난 숫자인 것 같아요. 그런 시대가 왔다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프랜차이즈 상장 1호는 교촌치킨이 될 거라고 하는데, 그 이후로 계속해서 놀부 보쌈이나 또한 백종원 씨가 가지고 있는 되게 굉장히 많은 이런 프랜차이즈들을 한데 모아서 주가로 상장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가 점쳐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2020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촉발된 사건이죠. 저희가 이렇게 주거지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는 산업은 외식 산업만이 아닌데요. 당근마켓이 어마어마한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고 해요. 저희가 이렇게 당근마켓 집 근처 막 1km에서 5km 반경에 있는 사람들을 매칭해줘가지고 물건을 사고 팔 수 있게 해주는 앱인데요. 이 앱을 무려 한 달 이용자 수가 1000만 명을 찍었다고 합니다. 1000만 명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숫자냐면요. 이렇게 1000만 명을 찍고 나니까 당근마켓이라는 앱이 넥스트 카톡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회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월 1000만 명이 평균 24회, 24번이나 들어가?
저는 이게 처음 당근마켓에 대한 이런 기사를 보고 굉장히 의아했어요. 아니, 중고를 사고 파는 게 매일같이 일어나는 일은 아니잖아요. 1년에 한 뭐 서너 번씩 중고를 사거나 팔 일이 있으면 당근마켓에 들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당근마켓의 비전을 읽고 제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중고 플랫폼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동네 생활을 기반으로 이렇게 지역 생활 커뮤니티 형성을 해서 다 그 주민과 주민을 이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앱으로 성장하고자 꿈을 꾸고 있다는 포부를 밝혔는데요. 실제로 당근마켓 앱에 어떻게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나 살펴보았더니 중고를 사고 파는 것뿐만 아니라 동네 생활 이야기를 자유롭게 나누고 있다는 그런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신당역으로 이사를 왔는데 동네에 걸을 수 있는 공원이 어디 없을까요? 그리고 또 이렇게 댓글이 달리죠. 이거는 전혀 중고 거래랑은 상관이 없는 그냥 실생활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렇게 커뮤니티가 형성이 되면서 국민들이 정말로 편하고 쉽고 주변 사람들하고 이어주는 그런 앱으로 자리 잡아 나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포지셔닝을 할 수 있다면은 카톡이나 배달의 민족 같이 하나의 확고한 앱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생각도 드네요. 어쩌면은 당근마켓이 중고나라 같은 경우에는 못했지만 굉장히 커다란 IT 기업으로서 중고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그런 영역을 창출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당근마켓의 성공을 보면서 들었던 생각이 무엇이냐면요, 이제 IT 시대에 오면서 이렇게 초연결 시대, 뭐 서울에 있나 부산에 있나 굉장히 서슴없이 이야기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코로나 같은 사태가 퍼지니까 이렇게 동네 위주로 커뮤니티가 형성이 되고 또 연락을 한다는 사실이 굉장히 놀라웠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트렌드를 예측한다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것 같기도 해요. 최근의 변화가 너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2000년대나 2010년대나 우리나라 그 전기전자 이런 트렌드가 급변하진 않았거든요. 금융에서 금융으로, 철강에서 철강으로 이렇게 변했죠. 그런데 최근에는 전혀 뜬금없었던 산업들, 제약 바이오, 또 IT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뛰어들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한동안 우리나라가 경제 성장이 이제 앞으로는 멈출 것이다, 이제 앞으로는 새로운 산업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렇게 성장률이 그대로일 수 있어도 같은 파일을 가지고 어떤 사람이 나로 막냐, 그리고 이 파일을 가진 사람이 또 어떻게 또 성장할 수 있느냐, 이런 새로운 싸움이 시작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트렌드를 읽어서 이렇게 새로운 산업들의 비즈니스 기회들이 이렇게 떠오르고 있잖아요. 그런 새로운 산업들을 잘 포착하게 되다 보면 저희들도 주식 투자가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아직도 변화의 바람이 너무 빠른 것 같고 앞으로도 다가올 변화의 바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도 준비드린 영상을 재밌게 보셨나요? 우측 하단에 구독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재밌고 유익한 영상들로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you